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알아야 할 복지 상식을 강의할 이용규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좌를 통해서 시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복지가 어떤 것들인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얘기를 먼저 공부하고요.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그리고 요즘 뜨거운 이슈인 아동수당이나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어떤 법적 정의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어떤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왠지 좀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전한 사회보장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대체로 60세 이상이 될 때 받는 노령연금이 중심입니다만, 그럼 언제 가입해야 되느냐?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우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당연 가입 대상자가 그렇다는 뜻이고, 모든 국민은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이익입니다. 나중에 제가 급여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 시 만약에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탄다면 1년 이상 가입하면 20년 가입한 사람보다 5%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연령이 26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6세에 가입한 사람이 20년 가입해서 100만 원을 탄다면, 만약에 18세에 가입했다면 그보다 8년 먼저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5%포인트니까 8년 일찍 가입하면 140만 원부터 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첫 해에 100만 원을 타고 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2% 정도 더 탄다면 102만 원, 104만 원, 106만 원 이렇게 올라갈 때 140만 원을 탄 사람은 140만 원, 143만 원, 146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무조건 일찍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 시간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면 당연히 본인이 이렇게 사용자와 함께 반반씩 부담을 하고, 또 이제 이미 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흔히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았던 분이 사망을 하면 유족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핵심적인 것은 우선 본인의 기본연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40년 가입 시 대체로 소득의 약 한 7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본연금을 설계했다가 10년 후에는 60%로, 다시 10년 후에는 50%로 바꾸었고, 지금은 매년 0.5%포인트씩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나 배우자나 이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기본연금이 결정되는데요.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하고 살아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줬는데 지금은 5년에 한 살씩 늦춰주고 있어서 61세, 또 62세, 63세 이렇게 점차 늦어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령연금을 잘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령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망 시에는 이제 유족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족급여도 이제 뭐랄까 가입 기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그분의 노령연금의 약 한 60%를 받는다면 20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50%를 받고 또 10년 미만이면 40%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급적이면 20년 이상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렇게 부부가 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유족급여와 나의 국민 노령연금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족급여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를 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제도라는 것은 이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분이 20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0만 원을 만약에 노령연금으로 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그 당사자의 즉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결혼 생활을 나랑 같이 한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였던 사람의 타는 연금의 반, 그러니까 20년분의 10년분은 서로 반씩 분할할 수 있는 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분할연금은 그냥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할 때만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분할연금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분할연금은 그 상대 배우자였던 사람이 현재 연금을 타고 있고 나도 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고 5년 이내에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그동안 청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때는 3년이었다가 최근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제 그것은 그만큼 분할연금을 신청할 배우자, 요즘은 아무래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만 배우자의 권리를 존중해 준 것이죠. 또한 분할연금은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었던 사람이 과거에 아내였던 사람에게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연금 제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만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없었다가 최근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중에서도 군인연금을 제외하고는 다 분할연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도입된 제도 중에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의 연계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이 되거나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이제 공무원에서 그만두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거나 이렇게 하면 과거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공무원연금은 최소한 20년 이상 가입할 때만 연금을 주었는데요. 이게 이제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이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합쳤을 때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고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5년이다. 그럼 합치면 25년 아닙니까? 그러면 10년분은 국민연금으로 15년분은 공무원연금으로 이렇게 주는 제도가
연계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연계제도도 본인이 연계해 달라고 신청할 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직장인일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표준소득원액, 쉽게 말해서 월급의 9%를 내는데 그중에 4.5%는 근로자가 내고 또 4.5%는 사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고 또 이미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민의 경우에도 이렇게 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요. 본인이 10,000원을 내면 국가가 10,000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이 20,000원을 내면 국가가 20,000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이 30,000원을 내면 국가가 30,000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이 40,000원을 내면 국가가 40,000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민 연금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대략 뭐 한 40,000원 선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농어민이 본인은 50,000원을 내고 싶다. 그러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돈은 40,000원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농어민의 경우에는 가급적 4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느냐 연금으로 받는 게 좋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국민연금이 좋습니까 개인연금이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거의 언제나 연금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입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학생이나 군인이나 뭐 주부나 이런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제 시작 연도를 빨리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는 추후납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라는 것은 뭐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안 내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그만둔다든지 또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한 5년 동안 보험료를 안 내다가 나중에 23세나 4세 때 국민연금에 또 가입을 한다. 또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그동안 밀린 5년분을 추후납부 형식으로 내면 5년 동안 가입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 가입자가 100만 원을 탄다면 25년 가입자는 125만 원부터 탈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후납부 제도를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대개 5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한 1년 이상 정도 취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이른바 반환일시금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환일시금을 주면 과거에는 그냥 일시금을 줬기 때문에 목돈이라고 생각하고 써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최근 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당시의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환일시금 반환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줘도 많은 국민들이 뭐 갑자기 무슨 반환일시금 반납이냐 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반환일시금 반납은 저로서는 거의 로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 1988년에는 월급의 3%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5%만 내고 40년 가입 시 70%를 주기로 연금을 설계했었는데요. 지금은 대충 뭐 한 40년 가입 시 한 45% 내외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에 나는 3% 냈고 70%로 받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5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 덜어는 남성들도 있는데 혹시 본인이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 생각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정말 소액을 반납하고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연금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매우 길게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가 연기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연금을 지금 61세에 타고 곧 이제 62세에 타게 되는데 대개 61세나 2세인 사람들이 대체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덜어는 뭐 직장에서는 그만뒀지만 이런저런 소일을 하면서 이렇게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만약에 61세에 100만 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나는 61세에 안 타고 1년 꿇었다가 62세에 타고 싶다. 그러면 7.2%를 더 줍니다. 만약에 63세에 타고 싶다. 그러면 7.2%를 곱하기 2 해서 14.4%를 더 줍니다. 이렇게 하면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저는 연기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특히 부부가 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이렇게 젊은 배우자의 입장에서 나이 좀 든 배우자보다는 자기 연금의 노령연금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남편이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한 100만 원 타고 부인이 노령연금으로 한 90만 원 정도 만약에 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싶으면 저는 두 사람이 다 동시에 연금을 타는 것보다는 우선 나이가 든 사람의 노령연금을 타고 젊은 사람은 그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한 5년 정도 연기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30% 이상, 30 한 5, 6% 정도를 이제 더 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배우자의 유족급여가 매우 줄어들게 되는데 어차피 나의 노령연금이 많으면 배우자의 유족급여를 포기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포기하는 것이 유족급여라면 이제는 유족급여의 3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국가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 이게 제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에 기금이 고갈될 시점이 대충 한 2060년 내외로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금을 타고 고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고 설사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를 낮추거나 연령 어떤 기간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연령을 늦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약속한 연금을 주어왔고 앞으로도 저는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길게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제도다라는 확신을 갖고 국민연금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